북한이 오늘 오후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로써 판문점 선언에 따라서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21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는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황재욱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의 북한의 조치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북한이 이제 예고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좀 하셨는지요? 네, 지금 4일부터 네. 16일까지 아직까지 그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달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놀란 것은 너무 이렇게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과 또 다른 그 뭐 학자들, 연구자들도 놀라지 않았나 싶은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향후 예고한 것을 오늘 폭파시킨 거를 보면서 앞으로 북한이 담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말했던 것들이 예.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 걱정,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오늘 폭파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폭파의 의미는 이 문제의 발단은 대북 전단 살포 문제였죠. 예, 그랬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 예. 불만들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문제의 발단이 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어떤 금지법, 예. 이 신속하게 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5일 날 말씀을 하셨죠. 남북 간의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서 여건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습니다. 예,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뭐 그 북한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나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의 그 속도나 페이스를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 나가되 예. 단지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남북 관계가 교착이 됐고 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예. 그런 한 1년 10개월 동안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우리의 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흘 전에 이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빠르게 행동으로 옮겼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속전속결의 의미는 결국에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측면은 다분히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얘기를 했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날 담화를 했을 때 통일부에서도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예. 준비를 하고 있겠다. 뭐 그런데 이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한다. 뭐 또 공유수면법을 개정한다라는 그 정도의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준비를 하려면은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속전속결로 그 행동에 옮기듯이 남측 보고도 좀 빨리 밀어붙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어떤 군사적인 지금 긴장이 다시 촉발이 되니까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굉장히 같습니다. 우려를 하죠. 왜냐하면 한동안 너무 잠잠했기 때문에 또 남북관계가 2018년에 굉장히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어떤 그 감동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북한이 자기네 쪽 지역이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진짜 폭발을 형체도 없이 무너뜨리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대북전단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초강수를 두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결국에는 대북전단 살포 그러니까 금지법을 빨리 진행을 해라. 예, 발단은 그거였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이제 그 이제 불만으로 실망으로 실망으로 표출이 예. 된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7일 날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연달아 이제 북한에서 우리 대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김정은 예,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노동당 위원회를 갖다가 회의를 열면서 4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중에 대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북한의 민생 현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계획을 세워놨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일정들이 차질이 생겼고 예, 예. 또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 지역이 폐쇄됨으로써 뭐 밀수를 포함한 그 북중 간의 어떤 경제 문제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상정하는데 그게 우리 남한 정부다. 네. 발단은 대북전단 살포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도 있게 밀고 나가는 거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네. 북한도 대북 제재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더 연장이 되거나 강도 높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겠죠. 그것은 주로 이제 대남 어떤 도발, 군사적 도발, 군사적 긴장 고취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남측을 압박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이 또 다른 경고를 내놨었죠. 뭐 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폐지를 한다, 또 개성공단을 철거하겠다 같은 뭐 이후에 후속 조치들을 내놓은 바 있는데, 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금강산 철거와 개성공단 철거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속에서 3가지 중에 연락사무소 무너뜨린다 예, 예. 하고 포함되어 있는 폐쇄라고 거죠. 그랬죠? 예. 그런데 그 후에 오늘 그 나온 메시지는 뭐냐면은 첫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두 번째,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부대를 재배치하겠다라는 예, 그 얘기를 거죠. 했죠.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사적인 긴장입니다. 남북 간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서 군축까지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가기도 전에 지금 개성과 금강산에 군 부대가 재배치가 된다면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은 굉장히 최고조로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의 일련의 조치들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난 4일에 첫 담화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 통전부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은 굉장히 그 김여정 부부장의 실질적인 권력에 비해서 직함이 좀 낮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김여정은 백두혈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말까지 저희가 김정은 잠적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여러 신경을 추측들도 나왔었고, 추측과 여러 가지 뭐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몇 달 전의 일입니다. 그때 김여정이 바로 이제 권력의 이제 최고 존엄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또 이제 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전단 살포와 관련된 담화를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김여정은 김정은 다음에 제2인자로 확고히 자리매김을 했고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명령을 지시할 정도로 군부대까지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에 어떤 권력 실세라는 것이 이번엔 확실하게 자리매김은 되고 네.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그 남한의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도 실세구나 하는 네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도 조선중앙TV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노동신문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들이 게재가 되는 것도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김여정의 말이 결국에는 김정은의 말 의도와
같이 통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입이었다라고 했는데 예. 입보다는 좀 더 위상이 네.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여러 이제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네, 북한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 오늘 폭발로 인해서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하는데 중장기 계획도 있겠지만 당장에 이런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김여정 담화가 나왔고 지금 벌써 한 10여일이 좀 지났죠.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과연 이렇게 북한이 담화에 담긴 말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뭐냐. 사실 너무나도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여지를 없게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행동을 왔습니다. 오늘 이제 폭파까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이 일비할 것도 아니고 조급하게 마음 먹을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 2년보다는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예. 번째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받는 것이 제일 먼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대북전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인권 문제가 항상 따라 나오는데 이러한 인권 문제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더 크게 봐서는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대북전단 살포를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의 실상과 남한의 실상을 갖다가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70년대의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전단 살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거는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야 합의서 1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적대행위 금지라는 것. 그것을 저희 정부가 좀 실행에 옮기지 않은 측면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불만들이 지금 한꺼번에 예. 표출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대북 특사 파견 이야기도 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일단 이제 폭파 이후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도 그 유한 좀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특사를 보낸다. 알맹이 없는 보따리를 가지고 가봤자 예. 북한은 아마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같은 그 남북 관계가 반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특사를 파견하려면 미국에다 해야 됩니다. 먼저. 예. 제가 그 대통령께서 여권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대내적인 그 문제 때문에 예. 우리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를 위협하는 ICBM을 쏘아 올리지 않는 한 미국의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지만 않으면 사실은 아마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답한 것은 우리고 그다음에 남북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특사를 파견을 해서 지금까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진행되는 거를 통제를 해왔다면 거기에 네. 대한 재량권을 좀 달라라고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미국의 특사를 보내야 되고요. 예.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법 제정을 하면은 북한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 군사적인 도발들 있잖아요. 뭐 예. 개성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킨다든가 그러한 행동들을 좀 우리가 연기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2018년 이전으로 남북 관계가 돌아갈 것이다, 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전세현 전 장관도 남북이 판문점 선언 이전이 아니라 6.15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후퇴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6.15 그 남북 공동성명
은 지금 20년 전이었죠. 예. 그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남북 관계가 좋지는 않았잖아요. 좋지 않은 남북 관계가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북한은 핵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북한이 어떤 새로운 무기를 개발한다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군사적 긴장을 통해서 무기를 계속적으로 구입해 가고 그러는 것은 저희의 그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15 이전에도 남북 관계가 안 좋았고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예. 그때 이제 금강산도 열렸고 개성공단도 열렸고 그 당시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저희들한테 열어준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사실 위수구역으로서 평양에 출입하는 것보다 더 출입이 심하다 그럴까 통제가 되어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군사적인 가치를 양보를 했는데 지금 그러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아마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말씀을 해주신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오늘 북한이 폭발을 했는데 그야말로 한반도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상황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재욱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